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무인기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국가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야전 방공 시스템에 대해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까지 중국과 파키스탄이 국경지대에 배치한 무인기와 드론에 대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비호복합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동에서 최근 우리 군이 야전에 배치한 대공 무기에 대한 성능 개량안 K-21 보병 전투장갑차를 보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제8보병사단이 K-21 보병 전투장갑차 40mm 복합기능탄을 사용해 드론과 무인기에 대한 실전 대응 능력을 시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서 주변국의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해 미군 기지와 전략시설들을 파괴하는 가운데 수적으로도 많은 샤헤드 무인기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기관포형 야전 방공망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대드론 방어 체계는 수량이 많지 않아 북한이 대규모로 무인기를 투입할 경우 이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여단이 수백 대를 배치한 K-21 장갑차를 동원해 무인기까지 파괴하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본 중동에서는 장갑차 성능 개량에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K-21 장갑차는 지상 표적 공격용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센서와 사격 통제 시스템이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태생적으로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목표물을 공격하기에는 하드웨어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40mm 대구경이라는 장점과 함께 복합기능탄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결합되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무인기와 드론 대응 체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야전 부대에서 무인기를 파괴하는 시험을 성공하자 앞으로 진행될 개량 사업에도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동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형 무인기와 드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성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미사일을 활용한 유격 체계는 무인기와 드론 방어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기존에 개발된 기관포형 야전 방공 시스템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력을 보유하려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실전에서 성능이 확인된 자폭 드론을 중동 국가에 제공하였는데요. 미국에서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로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배치했지만 실전에서는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성비를 확보하려면 대구경 기관포 체계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20mm에서 30mm 기관 시스템이 대공 체계에서 적용되는 구경이지만 발칸포 형식으로 구성되어 탄 소모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20mm 기관포는 복합기능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는데요. 30mm 이상이 되어야만 자탄을 퍼뜨리는 시안신관이나 근접신관을 적용해 파괴력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30mm 기관 체계가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비호복합도 첨가해 30mm 대공 기관포로 표적기를 공격했지만 고폭탄을 사용한다는 한계로 인해 직접 타격하지 못할 경우 많은 탄을 발사하고도 제거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노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복합탄 적용이 시급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수량이 제한된 비호복합을 대신해 K-21 장갑차가 자체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K-21 장갑차는 개발 당시에도 헬기를 잡을 수 있는 장갑차로 선전되었을 만큼 노봉기관포로 개량된 주포를 사용하면서 공중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전 부대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지 않았으며 대지상 사격 능력만을 전술 개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대공 능력 시험은 우리 군의 주력인 제8기동 사단과 제11기동 사단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성능 개량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680여 발 이상의 텅스텐 자탄이 근접신관에 의해 빠르게 비행하는 표적 근처에서 폭발해 전방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30mm 비호복합에서 발사한 기관 탄약보다 파괴력이 몇십 배는 강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이란이 개발해 유명해진
샤헤드 드론보다 시속 100km 이상 빠른 표적기를 상대로 단 한 발만을 발사해 표적기를 제거했는데요. 중동에서는 수십 발을 발사해야만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30mm 복합탄에 비해 무인기와 드론 대응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는 국군과 국내 방산업체가 장갑차에서 운영하던 탄약 체계를 복합기능탄으로 넓혀 공중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중동에서는 40mm 기관포를 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복합탄을 개발한 것이 무인기 등장으로 인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탱크의 명가 독일에서는 35mm 기관포를 대공방어 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40mm 기관포를 장착한 레피드 파이어라는 대공 시스템을 새로 공개해 40mm 대구경 탄약에 대한 성능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고성능 EOTS 광학장치와 방공망으로부터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받을 수 있는 전술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여기에 전용 사격 통제 시스템을 추가로 개량할 경우 지상 표적뿐 아니라 경공중 표적까지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갑부대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비호복합을 함께 운영하지만 우리 군이 도입한 비호복합은 수량이 많지 않으며 전차를 보호하기에도 임무에서 부담이 걸리기 때문에 K-21 장갑차를 개량해 대공보조 체계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KF-21 전투기를 중심으로 한 공중 전력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F-21이 양산을 시작한 만큼 핵심 부품들의 국산화 역시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외신은 한국 연구진들이 세계 방산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 기술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섭씨 1300도, 켈빈 기준 1570도 이상의 초고온을 견딜 수 있는 나노 단위의 내열 코팅 기술이 그 주인공인데요. 항공엔진 전문가들은 두산이 이렇게 개발할 수 있던 건 결코 기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후발주자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소재를 자체 연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노 단위의 내열 코팅 기술까지 손에 넣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고도화시키면 항공기용 엔진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할 경우 더 빠르게 국산 엔진을 개발할 수 있어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연구실의 성과 수준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모델까지 병행해 다양한 소재 적용 시 결과를 가상화할 수 있는 연구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습니다. 해외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새로운 코팅 기술은 기존 합금 기술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전했는데요. 수명은 늘리고 성능은 끌어올리며 비용까지 낮출 수 있는 기술적 돌파구라며 이는 KF-21과 같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무인기 엔진의 성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며 극찬했는데요. 이처럼 해외 보도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초고온 코팅 기술을 단순한 소재 기술이 아닌 국방력과 산업 전반의 판도를 뒤흔들 전략 기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엔진 기술에서 마지막 퍼즐을 채우지 못한 나라로 평가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항공기 엔진은 수십만 개의 정밀 부품이 고온과 고압 속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기계공학의 정점이며 세계에서도 미국과 유럽, 러시아 정도만이 독자적으로 제대로 된 전투기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미국산 F414 엔진을 면허 생산하면서 많은 기술을 흡수했지만 그 핵심은 항상 수출 통제와 지식 재산권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수출에 있어서 자신들 외에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토록 목리를 부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분야는 합금 코팅과 같은 초고내열 기술이었고 이 장벽을 넘지 못하면 독자 엔진 개발은 꿈에 불과하다는 회의론까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 급변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하며 특수내열 합금 기술을 확보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F-21의 엔진 정비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설계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대학과 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1300도급 내열 나노코팅 기술을 구현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 엔진 기술의 추격자가 아니라 독자 노선을 걷는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술이 단순히 연구실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엔진 부품을 수입하지 않고도 스스로 설계, 제조 검증까지 가능한 체계를 완성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과의 파급력은 한국 사회가 체감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이 50년간 코팅 기술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동맹국에도 공유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엔진 기술을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한다면 수출 통제나 부품 공급 중단만으로도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보유한 전투기 엔진 기술은 이미 세계 최정 상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계인을 잡아다가 만들었다는 F-22 랩터에 들어가는 F-119 엔진은 섭씨 1800도의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평균 수명은 6000시간을 넘어섭니다. 이에 비해 한국이 최근 확보한 코팅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섭씨 1300도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했고, 이를 발전시키면 1700도 이상까지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미국산 F414 엔진의 경우 평균 수명은 약 4000시간 수준이며 단가가 약 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반면 한국의 코팅 기술을 적용할 경우 엔진의 수명을 30% 연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엔진 구조라도 코팅층을 입히면 4000시간짜리 엔진이 4800에서 5200시간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유지보수 비용 절감으로 직결됩니다. 미국산 엔진은 부품 교체 주기가 짧아 전체 운용 비용이 기체 가격의 40%에 달합니다. 하지만 한국 코팅 기술을 적용하면 부품 교체 주기를 늘릴 수 있어 운용 비용을 20% 절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KF-21 엔진 한 대를 30년간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미국산 엔진의 총 유지 비용이 약 1억 달러에 달한다면 한국 기술을 적용할 경우 약 8천만 달러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엔진 수급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미국 엔진이 절대적인 성능과 긴 운용 시간을 자랑한다면 한국 엔진은 코팅 기술을 통해 더 낮은 비용으로 비슷한 수준의 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면허 생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비용과 성능 자율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50년 동안 독점한 기술 장벽을 단숨에 따라잡으며 이제는 성능은 격차를 줄이고 비용 효율성에서는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방력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KF-21이 전투 배치되면 미국에서 도입할 엔진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해외 수출을 위해 필요한 엔진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장은 수출을 위한 엔진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정치적 이유를 비롯해 수출하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않아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엔진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비싼 도입 단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KF-21에 장착되는 F414 G400K 엔진의 가격은 250억 원대로 대당 13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가격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비용이 20% 이상 넘어가고 있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엔진 개발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국산 엔진 개발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고온에서 버틸 수 있는 소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소수 국가들이 50년 넘게 연구해온 분야가 바로 초고내열 코팅 기술입니다. 이 코팅층은 머리카락보다 얇지만 엔진 수명을 수천 시간 연장하고 추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국이 이 장벽을 넘었다는 것은 곧 자체 엔진 개발의 마지막 걸림돌을 치웠다는 의미입니다. 외신 분석의 핵심은
한국 기술이 기존 서방 기술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합금 조합과 나노 코팅 방식으로 한 단계 높은 내구성을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가원수 혼합을 통해 기존 합금의 취약점을 극복했고 나노 결정립 구조를 적용해 내산화성과 내마모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단순한 수명 연장을 넘어 엔진의 출력 안정성, 유지비 절감, 생산당과 절감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엔진 개발이 완료되면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요소로 작용됩니다. 현재 KF-21을 도입하기 위해 폴란드나 UAE, 필리핀 등 많은 나라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엔진 국산화 여부에 따라 구매 조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성과는 한국 방산 생태계 전반을 끌어올리는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코팅 기술은 전투기 엔진뿐 아니라 미사일 무인기 우주 발사체 엔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성 대한미사일 엔진이나 5,500파운드급 무인기 엔진에 적용되면 내열 성능과 비용 절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는 단발성 성과가 아니라 한국 방산 수출의 전반적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됩니다.